아름다운 제주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 바로 4.3의 기록과 기억이 남아있기에 이 찬란한 아름다움이 때론 시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4.3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과 눈물로 점철됐던 역사가 숱한 피와 땀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참으로 아픈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기념관은요, 이 4.3의 역사를 면밀하게 만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짚어보고 이 미래를 위한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때는 금기시됐던 이야기이자 트라우마로 남아 감추고자 했던 역사, 그러나 이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역사, 제주 4.3의 기록을 지금 저 최태성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여 년 전)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동굴이 많은 화산섬 제주. 4.3 당시 동굴은 제주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결국 토벌대에 발각돼 많은 희생을 남긴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비석이 있습니다. 백비. 4.3은 공기, 항쟁, 폭동, 학살, 사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비에 4.3의 바른 이름을 새기고 이렇게 세워야겠습니다. (1945년) 미국과 일본은 이 아시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해 6월 오키나와 섬을 점령한 미군은요,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규슈와 제주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서요, 제주에 무려 7만여 명의 일본군을 배치합니다. 일본은 한라산 허리, 오름 곳곳에 이 많은 경도와 지하 진지대를 건설하기 위해 제주민들을 동원합니다. 일본군은요, 이 미군이 상륙하면 한라산 밀림지대로 숨어들어서 추경까지 유격전을 벌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병력 배치도가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한 달만 더 이어져도 제주는 오키나와처럼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20만 명이 순직했다며 제주 사람들은 광복으로 다행히 그 참변을 모면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불어온 4.3 광풍으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미군은 이 서울과 별도로 제주에서도 일본군 항복 조인식을 합니다. 그만큼 제주가 중요한 위치였다는 방증인 셈이죠. 드디어 한반도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광복이 되자 이 제주를 떠났던 청년 6만여 명이
희망 정말 가득 안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청년들이 광복된 조국 제주에서 매진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치활동과 교육활동이었습니다. 이 자치활동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시작해 이어진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당시 인민위원회는 현재의 주민자치활동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제주 인민위원회는요, 제주에 주둔했던 이 미군정 중대와도 큰 갈등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약이 생기고 지역마다 학교가 생겼습니다. 광복 직후 인구 비례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았던 곳이 제주도라고 하니까 그 교육열과 학구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되시죠? (1945년 9월)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 보이시나요?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국기 상종기입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일본군을 이 무장해제시킨다는 명목으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나누어 점령했고, 북위 38선 이남에는 미군정이 시작되죠. 4.3의 비극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그어놓은 이 38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38선을 지워 하나의 조국을 완성시키려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까요. 이 미군정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을 연발합니다. 처음에는 곡식의 자유 판매제를 도입하죠. 그러자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러자 다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말 시행했던 공출제를 부활시킵니다. 오락가락. 당연히 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군정은 일제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식민지 통치기구도 대부분 존속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정 관리들 역시 부패했고요. 이 광복 이후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국 군대가 상륙했고요. 스타우트 소령이 제주 군정중대 지휘관으로 부임하면서 일제 식민 통치기구에서 일하던 경찰과 관리를 그대로 등용해 민심을 자극시킵니다. 1948년 4월 3일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합니다. 4.3의 시작.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보시려면요, 1년 전 1947년에 있었던 3.1 발포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47년 3.1절 기념식은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열망을 담아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제주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성대하게 펼쳐지는데요. 이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사상 유례없는 3만여 인파가 모입니다. 기념대회가 끝난 후 이 자주 독립을 촉구하는 가두 시위가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해산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1년 뒤에 일어날 4.3 봉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49세의 농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젖먹이를 안고 있던 20대 여인 등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총상을 입습니다. 시위대가 아닌 시위를 구경하던 이들이 총탄에 희생된 겁니다. 제주 4.3 사건의 예고편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발법 경찰관은 제주 경찰이 아닌 외지에서 온 응원 경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 겁을 먹고 무차별적인 발포를 한 것인데요. 이 분노와 억울함은 3월 10일부터 시작된 민관 총파업으로 이어집니다. 도청, 군청 등이 행정기관들은 물론이고요. 법원, 검찰, 일반 회사, 학교, 상점까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이 제주 출신 경찰관 66명도 파업에 동참합니다. 이 166개 기관과 단체 4만 1천여 명의 파업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총파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미군정은 민심을 수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색안경을 쓰고 제주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제주섬을 레드 아일랜드, 즉 붉은 섬으로 규정합니다. 주요 관직에 있는 이 제주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고요. 제주 경찰도 불신합니다. 결국 본토 경찰 400여 명을 파견하고 심지어 극우파인 서북 청년단의 단원들도 제주로 보냅니다. 이들은요,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합니다. 이것 역시 4.3 봉기의 한 배경이 됩니다. 내가 금살에 이거지 뺏긴다. 서청원이 아니고 내가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상이 철저한 서청원을 각지 방방곡곡에 투입식해서 이 사태를 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창들랑 없이 나이 죽이고 거르는 아이지. 아이고 서북 청년처럼 험한 것들은 싶더라. 아무래도 닥친 것만 죽이지는 한 게. 무사왔어. 누가 합니까? 그 바티강우람서도 지네 이제 산에 연락강우람 땡겨가고. 학교 애들 다 가린 몰아놓은 갈중이 빠랑 애들 학교 마당 애들 갔어 이게. 간 그디 간에 한 새로 서너 식구지 그디서 있을 거라. 전부 눈꼬물인 해에 댕기 먹으면 손가락질 하면은 뻐바나고 가만. 응원 경찰과 서북 청년단은 파업을 빌미로 1년 동안 제주 청년 2,500여 명을 잡아들입니다. 이 3.3평 크기의 감옥에 35명을 가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4.3 봉기 한 달 전 이 경찰에 연행됐던 학생과 청년 3명이 고문치사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6일 조천지사에서 조천중학교 2학년 학생 김용철이, 14일에는 모슬포 지서에서 양은아가, 29일에는 서북 청년에 의해 박행구가 희생됩니다.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릅니다. 탄압에 비한 항쟁이다.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이라는 구호와 함께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시작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스스로 일어난 제주 사람들이었습니다. 4월 3일 봉기 당시 무장대 무기는요, 일제 구식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이었고 나머지는 죽창 정도였습니다. 미군 장비로 무장한 이 토벌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추악한 무기들이었죠. 당시 남한은 38선 이남에서만 선거를 하겠다는 미군정의 정책이 결정되자 김구, 김규식 등의 이 민족 지도자들이 반쪽 조국은 안 된다 라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쪽 조국은 안 된다는 그 목소리가 제주에서는 4.3 봉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군정은 처음엔 가볍게 진압하려고 했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되자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대규모 유혈 사태의 예고. 김익렬 제9연대장은 이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4월 22일 평화협상을 제안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살포합니다. 그리고 4월 말 이 김익렬은 무장대 총책임자인 김달성과 만나 이 평화협상을 시작합니다. 회담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72시간 안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투 중지에 극적으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투 중지 사흘 만인 5월 1일 이 제주 오라리에 괴청년들이 들이닥쳐서 민가에 불을 지릅니다. 그 불타는 장면을 미군 촬영반은요, 이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 메이데이 이 제목의 무성 영화를 남깁니다. 어렵게 성사된 평화협상을 깬 이 방화, 과연 누구의 짓이었을까요? 당시 경찰은 이 폭도의 소행이라고 몰고 갑니다. 하지만 김익렬 연대장은 이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경찰의 지원을 받은 우익 청년 단원들이 저지른 방화라고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 조사 결과는 묵살되고요, 김익렬 연대장도 전격 해임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제주 사태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강유배 작가의 그 제주도민의 50이란 아트워크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긴장을 배후에 두고 있지만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 먹먹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는 가족, 보초를 선 무장대, 고사를 꺾는 소녀 등이 보이시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한편으로 위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광복과 동시에 이 남북이 외국 군대에게 점령됐지만
우리는 곧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가 수립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로 민족의 운명은 유인으로 넘어갔고 결국 단독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단독 선거 보이콧에 나선 제주도. 결국 제주도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50 총선을 거부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미군정은 이 제주지구 총사령관으로 브라운 대령을 파견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합니다. 선거에 방해가 되는 청년들은 다 잡아라. 이 혈안이 된 미군은 6주 동안 자그마치 6천여 명을 잡아들이고 천막 수용소까지 만들어 가둬놓습니다. 이 폭도 아닌 폭도를 양산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당시 석방 증명서인데요. 현용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차별한 검거 작전이었는지 이 한 장의 증명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겁먹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웬걸요. 6.23 재선거마저 실패합니다. 미군정은 충격을 넘어 분노합니다. 광복 3년째 되던 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제주도 사태는 이제 단순한 이 지역 문제를 뛰어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됩니다. 자, 이러자 이승만 정부는요, 이 제주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내려보냅니다.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 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을 자행합니다. 이 초토화 작전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적의 지역으로 간주해 말 그대로 모조리 쓸어버리는 작전이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령이 이 참혹한 초토화 작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대해 대규모 소개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을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 무장대에 맞서기 위해 돌로 담을 쌓게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150km. 이 제주도 동서 길이의 2배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그 긴 성 주변에서 밤낮 없이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해안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은 제주도 전체 면적 80%에 해당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합니다. 중산간 마을 4만여 채의 가옥도 불타버립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습니다. 고길천 작가의 죽음의 섬이란 작품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행해졌던 학살에 관련한 사례가 제주 4.3 당시 군경에 의해 그대로 재현됐다고 합니다. 암흑의 혐의는 없으면은 대신 나와 하거든. 대신 나와. 어머니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형님도 좋고 누가 딱 부르면은 없으면은 대신 나와 했어요. 대신 나와서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냥 죽었거든. 100명이 싫은 건지 200명이 싫은 거는 꼭 밤중에 한다고. 떼내 그냥 바다로 던져야 되겠는데 다 묶어놓으시니까 던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배 안에서 전부 사격시견에 다 죽여놓고 바다에 다 돌달라면 그냥 1년으로 해내 그냥 뭐 낚싯줄 매듯 해내 그냥 막 던져본 거지. 초토화 작전을 집행한 송효찬 연대장은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수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서북청년단 파견을 독려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사태 등을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주한미 군사고문단 역시 이 제주 사태를 조속히 진압하라고 독촉합니다. 그 일에 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장군이 앞장섰는데요. 송효찬 연대장의 제주 파견을 추천했고 그가 벌인 초토화 작전을 두고는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이 초토화 작전은 국제법에서 금지된 불법임을 밝혔고 그 책임을 군지휘부, 이승만 대통령, 주한 미 군사고문단에도 물었습니다.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는 무장대에 의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경찰과 우익 인사를 지목해 살해했고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마을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했던 지난한 싸움 속에 가족이자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밀고자가 되고 적이 되는 비극적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1949년 3월 새로운 사령관 유재용 대령이 제주에 파견됩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이미 피폐된 섬. 그런데 이번엔 선무작전입니다. 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이 토벌대 명령에 따라 해변 마을로 이동했지만 이 토벌대의 학살격이 그치지 않자 결국 다시 한라산으로 피신합니다. 이 토벌대의 총뿌리에서는 벗어났지만 피난 생활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토벌대에 쫓겨서 한라산, 동굴, 중산간 등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선전물이 한라산에 뿌려집니다. 산에서 내려와도 이 과거처럼 무조건 죽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피난민들이 이 나뭇가지에 흰옷을 메어 만든 백기를 앞에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8,000명에 이르는 하산민들 그 대부분은요 노인, 부녀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전 사실이었을까요? 하산한 사람들 중 1,700명을 군사재판이란 이름으로 처형합니다. 제주 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전국 각지에 형무소로 보내져 감금됐습니다. 법이 정한 최선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엄연한 불법적 재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법원은 처형된 이들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과 아픔을 어떤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기 깃털로 저기 허리띠 이 마크는 여자 허리띠 여자 허리띠 마크라니까 이게 학교 배지가 학교 배지가 뭐 충자 같은데 충자 가만히나 많이 들어. 이곳은 1992년에 발견된 다랑쉬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4.3 당시 이 다랑쉬굴을 발견한 군인들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굴 입구에 불을 피워서 질식사시켰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건 옷인가요? 이 프로는 전혀 누가 여기 들어와질 않았다는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연령층은 다양하게 나타나네요. 보니까 뭐 10대 후반서부터 나이 한 60대 넘은 할머니 있는 정도까지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청년층 한 20, 30대, 20, 40대 정도의 젊은 층이 제일 많고요. 저쪽에 이거 앉아도 될 건가? 예. 저 위에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이유는 외세에 의해 남과 북이 분단되면 결국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불과 2년이 지난 후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바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예비 검속, 말 그대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구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불법적인 군법 회의, 그 결과 전국 각지의 형무소 수감자 2,500명 중 대부분이 6.25 전쟁 발발 후 집단 학살되었고 불법적인 예비 검속으로 구금된 예비 검속자들 역시 총살당해 암매장당하고 바다에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4.3 이후에 이어진 6.25 전쟁을 전후해서 이 예비 검속과 집단 학살의 결과가 곧 이 작품의 제목인 행방불명인 거죠. 이 철판에 뚫린 구멍들은 행방불명된 이 제주도민의 숫자를 뜻하고요. 구멍에 꿰어진 철선들은 가해자의 총구를 떠나 피해자의 몸에 박힌 총알의 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삼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1962년까지 이재민 절반 정도가 복귀해서 마을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랜 시간 난민 정착 복구 사업을 실시했지만 결국 109곳의 마을이 사라져버린 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았습니다. 사삼은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았고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행해진 각종 고문과 취조 등으로 현재까지 고통받는 장애를 남겼습니다. 이 공간에는 50년 동안 지하에 갇혔던 사삼을 지상으로 꺼내는 진상규명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데는 인간의 존재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이 4.3을 조명한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소설 쓴 김석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4.3을 기억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이 말들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념적 갈등 속에 누명을 쓰고 어둠에 갇혀 있었던 4.3의 진실. 이를 밝히기 위한 피나는 기억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에 의해 드디어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됐는데요. 4.3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은폐, 왜곡, 억압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속에 다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됐고 제주 국제공항 활주로, 오름자락 등 제주 곳곳에서 수백 구의 4.3 피해자 유해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한 날입니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투쟁과 열망 덕분에 평화와 상생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3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물막은 섬 제주는 억압과 피탈의 역사 속에서도 당차고 강하게 삶을 이어왔습니다. 나보다 너를, 하나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량 학살이라는 광풍 속에서도 무고한 희생을 막으려 온몸을 던졌던 의로운 사람들, 이 정의로운 거부였고 용감한 선택을 보여준 이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둘러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익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4.3은 굉장히 그 이념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화해 운동이 이루어졌죠? 그 4.3 진실이 그 속속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라는 고래 싸움에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화해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화길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영모원이라는 유령 공간을 만들어서 군인 경찰의 어떤 순직자들, 그다음에 4.3 피해자를 한 자리 모여서 위령하는 비석을 각각 만들어요. 그러면서 비문에는 모두가 희생자에게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비석을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운동이 다른 마을로 점점 번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도 출발한 거군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이게 반목이 되게 심할 것 같은, 이게 4.3 유족회하고 제주 경호회가 이게 화해 선언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2013년에 두 단체가 조건 없는 화해 선언을 해요. 그게 8월 2일 날인데, 해마다 그날이 되면 합동 참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합동 참배라면 충현묘지도 가고,
그다음에 4.3 희생자들이 모여 있는 4.3 공원에도 와서 함께 참배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화해의 상생의 어떤 상징이 됐고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죠. 사삼은 남과 북의 진정한 통일을 열망하며 자주 독립국가를 꿈꾸었던 제주도민들의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사삼은 이제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용기이자 희생이었습니다. 사삼은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과 화해의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크나큰 아픔, 사삼.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평화와 통일, 인권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